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CPI 발표 이후에 26K를 뚫고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이제 24K에 내려와가지고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이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CPI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뭐 예측치랑 보합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측과 그대로 부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주식이나 뭐 코인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쉘터 부분이 상승을 좀 일으켰는데, 쉘터 같은 경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빠질 거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이 CPI 때 쉘터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반영을 하면서 바이든이 돈을 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CPI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에서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26K를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 글을 좀 올렸잖아요. 26K 올라갔을 때 다시 26K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코인을 하다 보면 365일 중에 제가 지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데, 360일이 고통스럽거든요. 대부분 다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달달하게 뭔가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적한 그 목적지에 무언가가 도달했을 때는 기분 좋아하는 티를 내도 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티를 내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해소를 해야 또 저희가 360일 동안 그걸 이제 잘 버티면서,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시간 정도는 환희를 하고 좋아해도 돼요. 근데 댓글에 이제 좀 침착하자 이런 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희를 하고, 또 지금은 당연히 침착해야 되는 시점이 맞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제가 글도 남겼었는데, 이 EOK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물대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200선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25K가 뚫는지 안 뚫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고, 실제로 뚫고 나서 그 밑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고래들도 매수를 추가적으로 이어갔다가 지금 일부 매도를 하면서 26K에서 24K에서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PI 발표 이후에 26K까지 올랐다가 왜 24K까지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고래들의 물량이 한 12,000개 정도가, 1.2만 개 정도가 새벽에 지금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도 한 1만 개 정도가 입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6K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4K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손바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지점들마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 손바뀜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가져오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1.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소화해내고 이제 뭐 조정이 와 있는 상태다. 지금 상태를, 비트코인의 상태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페드워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지표인데, 3월 달 같은 경우는 원래는 50bp가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막 급부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뱅크 이슈가 터지면서 25pp로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아예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가 16%를 예상하고 있고, 뭐 25bp를 예상할 거다가 이제 83%이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유력한 지금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인 거죠. 25bp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아예 안 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페드와치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맞진 않아요. 페드와치는 계속 이제 변동하는 이제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25pp를 올린다라는 게 이제 컨센인데, 그 다음 이제 6월달에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에 이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변한 이 시장의 흐름이고,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긴축을 끝내고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심리적인 걸 건드리는 게 가장 커요, 사실은. 이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K를 매물대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게 장기 이평선인데,
이게 단 한 번도 이제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맞고 대부분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하락을 맞으면서 굉장히 이제 밑에서 놀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항이 됐을 때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EOK를 건드렸다가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뚫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위에서 놀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단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주 이평선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3일 동안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시기가 2019년도 10월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 상승의 이런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2019년도 10월달이 언제냐면은 지난번 이제 불장 이 시작되기 직전에 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지점에 이제 퍼포먼스가 좋게 이제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고 2020년도부터 이제 상승을 하면서 2021년도 불장을 맞이한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만큼 이제 상승을 했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2019년도 10월 달도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고 또 상승을 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환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환을 하지만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많이 남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긴 호흡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인 뷰로 가져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상승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그냥 무조건 상승할 것 같고 쭉쭉쭉 올라가기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지 못한 사람들은 포모가 오면서 아 이거 나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위에서 잡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는 불장이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변동성이 생기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 긴 호흡으로 2023년도에 지금 놓치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뷰에 대해서는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하락을 외치면서 막 끝까지 하락할 거다.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누구나 다 하락을 보고 있고 누구나 다 하락을 한 상태에서 하락을 한다라는 건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슈들이 온갖 이슈들이 악재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건 사실 분석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하락 자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위에 그보다 더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신용 문제도 생겼잖아요. 지금 은행들 간의 신용 문제도 생기고 경기 침체라는 건 꾸준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메타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있더라도 하락을 할 수 있고 또 상승이 있을 수 있고 하락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끝없이 하락을 한다라면서 공포로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언제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뷰로 봤을 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무한쇼트 쳐가지고 돈을 버셔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뷰로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은 2024년도 5년도를 준비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뷰를 달리 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한 번에 몰빵이 아니라 2023년도는 계속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장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왔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올랐을 때는 좋아해야 돼요, 당연히. 올랐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가져가면 안 되고, 이제는 좀 차분하게 2023년도는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저희가 이제 매집해가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전저점을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사케이 한번 갔을 때도 다시 21K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 하락에는 뭐 은행,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경기 침체 메타가 있을 수 있고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긴축 메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락했기 때문에 아씨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럼 나는 2023년도 모아가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좋은 매집의 기회 혹은 그냥 지나가라.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냥 뭐 중장기적인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MVRV 지표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점이에요. 좋은 지점이고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뭐 숏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든 롱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든 어느 시점에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어도 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비트가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43%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비트가 흡성대법으로 지금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메이저 알트가 올라갑니다. 비트가 이제 자리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 메이저 알트 이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총 한 32 정도 위까지 있는 메이저 알트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알트들이나 또 제가 여러 알트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 알트들 퍼포먼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알트들에서 또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뭐 퍼포먼스 좋다고 계속 말해봤자 뭐 제 자랑밖에 안 되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 좋은 알트들을 이제는 흡성 대법 이후에 메이저 알트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좋은 알트를 골라가지고 좋은 알트가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알트가 아니라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알트들 제가 안내드렸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좋은 알트들을 고르신 다음에 일부 물량을 현물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거예요. 절대 선물이 아니고 현물로 지금은 이제 와리가리하는 장이기 때문에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뭔가 자기의 자산을 전부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부 그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심심함을 달랜다. 그게 있고 그래서 돈을 벌면 또 이제 메이저 알트를 또 사거나 아니면 비트나 이더를 이제 매집을 하는 그렇게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뇌 뽑고 그냥 롱에 배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분명히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닌데 그런 장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떤 메이저 알트를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이제 돈을 복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어야 되는 시점에 본인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그런 테크닉이 생기니까 그때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금 이제 일부를 현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 알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코인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물리면 그냥 두면 돼요. 지금은 물리면 나중에 하락이 있겠지만 그때 이제 물을 타거나 나중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시기도 좋고 좋은 코인을 타면은 기회가 많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런 기간에 일부 현물 트레이딩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물량을 두고 일부 물량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약간 연습도 하고 또 심심함도 푸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은 마인드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만간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드리지 않은 코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공유, 그다음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